자, 확률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용어들 한번 쭉 읽어주시고, 이 배반 사건, 독립 사건, 종속 사건 헷갈리지 않도록. 배반이라는 것 자체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렇게 이제 교집합이 이제 곱사건이 공사건일 때를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11번. 자, 주사위나 동전 던지기를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우연에 의하여 정해진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가 이제 시행이라고요. 그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표본 공간. 표본 공간. 그리고 그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 한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이루어진 원소를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에 관련된 이런 거 정리 한번 할 필요가 있고, 12, 13 풀어주시고 14까지 14번을 볼게요. 근원 사건의 확률은 같고요. 5분의 1이라는 얘기지? 아까 나오는 게 배반이다.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고, 확률의 값에 대한 관계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B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랑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 중에 A의 사건의 경우의 수가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이제 B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가자. 하나야. 원소가 하나. 그러면 B의 원소를 하나 골라주죠. OC1에 맞춰서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될 수 있어? 2개, 3개, 4개까지 가능하지? 그럼 2개가 된다. 그러면 4C2. 3개가 되면 4C3. 4개가 되면 4C4. 이렇게 경우가 만들어지겠죠. 두 번째는 B의 원소가 2개다. 그러면 OC2 잡아주고요. A의 원소는 4C3, 3C3밖에 없겠다, 그지? 요렇게 2개로 분류하는 게 가장 최적화된 풀이. 오케이. 415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이라는 거, 수학적 확률 자체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사위 2개를 던진다. 36분의 합이 4 이하다. 그럼 합이 2인 경우 1, 1, 3인 경우 4인 경우 6가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앞에서부터 해왔던 경우의 수를 이제 확률로 이제 표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률 첫 번째. 다음 이제 두 번째 넘어가시면 내용이죠. 1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2보다 큰 실근을 갖는다.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라는 근보다 큰 실근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이제 AX는 마이너스 B인데,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A분의 B일 때,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실근을 가져야 한다. 그럼 이제 A분의 B가 2보다 작고요. B가 2A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요 상황의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겠지. B가 2A보다 작다. A, B의 순서쌍을 만들어주면 A가 1이면 B는 1이죠. 2면 1, 2, 3. 3일 때는 1부터 뭐까지야? 5까지가 되겠네. 4일 때는 1부터 6까지. 5일 때도, 6일 때도 동일하겠죠. 1개, 3개, 5개, 6개, 6개, 6개.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18. 그 다음에 8개, 26, 27, 36분의 27. 4분의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도형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 431까지 한번 가볼게요. 420번을 좀 볼게요. 주사위를 두 번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눈의 수를 mn이라 하자. 여기 있는 값이 1이 될 확률을 물어봤어요. 일단은 이게 이제 1이 되려면 여기는 n, 여기 m, 자연수죠. 자, 이걸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i의 m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i의 n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i의 n 플러스 n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얘가 이제 1이 돼야 된다라는 상황이고, 1이 되려면은 일단은 n 값이 홀수인 경우랑 n 값이 짝수인 경우로 나눠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n이 홀수다. n이 홀수면 얘가 음수가 되잖아. 그지?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되게 하기 위해선 mn이 지금 어떤 형태를 띄워야 되냐. 생각할 수 있겠지? n이 홀수야. 그러면 i의 m 플러스 n승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러면 m 더하기 n이라는 값은 뭐가 돼야 돼요? 2 혹은 6 혹은 10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14는 안 되지. 주사위니까. 근데 n이 홀수라 그랬잖아 지금. 그럼 이제 n이 홀수면은 1일 때 3일 때 5일 때로 나눠서 n이 1이면 m 값이 될 수 있는 게 1 되고 5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n이 3이면은 m 값은 3밖에 안 되겠네. 여기서는 m 값이 1이거나 5 되겠죠. 몇 쌍 나와? 5쌍 나온다. n이 짝수인 경우도 볼게요. n이 짝수인 경우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i의 m 플러스 n제곱은 이번에는 n이 짝수니까 얘가 그냥 1인 거지. 그럼 m 플러스 n은 뭐가 돼야 돼? 4 아니면 8, 12 이렇게 될 수 있겠죠. n이 짝수인 수 2, 4, 6으로 나뉘어지고 n이 2면은 m 값은 2하고 6 되죠. n이 4면은 m은 4. 2하고 6. 계속. 얘도 몇 가지 나와?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총 10가지가 되고요. 전체가 주사위 2개니까 36이 되겠지? 36분의 10.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나열을 할 때 기준을 잘 설정해서 분류를 하셔야 돼요. 나머지 문제들은 거의 다 흡사 유사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수녀를 이용한 확률. 확률이야. 5명 일렬로 세울 거야. A, B가 이웃하래요. 그럼 이제 500분의 A, B가 이웃해. A, B 묶어놓고 3명이니까 4팩에 2팩 되겠죠. A, B를 양 끝에 세워 500분의 3팩에 2팩. A, B 사이에 한 사람이 있어. 500분의 A, B 사이에 어떤 사람이 올 거야? 3C1 그리고 A, B 자리 바꿔 그 다음에 나열에 3팩. 요거 다 더하는 거예요. 한 번에 더하세요. 500분의 4팩에 2팩이면은 48 12 36 120분의 48 96
12, 10분의 8? 5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순열 문제입니다. 자, 4개 빠르게 하시고. 자, 유형 5로 갈게요.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거죠.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될 확률을 구하시오. 짝수가 적힌 건 이웃하지 말아라. 500분의 이웃해도 좋은 것들을 세워놓고 중간에 껴있는 거죠. 4p 경우에서 문제 5 곱하기 4, 4 곱하기 3, 분의 3 이렇게. 자, 여기도 94쪽까지 쭉. 445번 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좀 해줘야 되는 건데 4보다 큰 수가 적혀 있대. 4 옆에는. 4 옆에는 이제 5, 6, 7이 이렇게 지금 가는 거고 5 옆에는 1, 2, 3, 4가 가겠죠. 4랑 5가 겹치네. 그러니까 4 옆에 이제 5가 붙어 있는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보면 되겠네요. 첫 번째 4, 5가 이웃하는 경우. 그럼 4, 5가 이렇게 이웃하겠죠. 그럼 여기에 오는 숫자는 뭐야? 6이나 7 중에 하나죠. 21이 될 거고. 여기에 오는 숫자는 1, 2, 3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37이 되겠지. 1, 2, 3, 4, 5, 6, 7 중에서 이거 하나씩 쓴 거예요. 그럼 나머지 숫자가 이제 3개가 남았죠? 그 남은 숫자를 어떻게 나열해도 상관없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고정된 상태로 가야 되니까. 4하고 5의 위치가 이렇게 되면 어때? 또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이제 위치가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얘네들이 위치가 바뀌면 얘네들도 위치가 자동으로 바뀌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경우에서는 내부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2가지가 되는 거죠. 2C1, 3C1, 2팩, 그리고 하나, 둘, 셋, 4개. 4팩까지. 4하고 5가 이웃할 적에 만들어진다. 4와 5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럼 4 옆에 와야 될 숫자들과 5 옆에 와야 될 숫자들을 비교해야 돼요. 4 옆에는 뭐가 와야 돼? 5를 제외한 6, 7이죠. 그러니까 6하고 7 숫자가 여기 가니까 2팩이야, 2팩. 그리고 1, 2, 3 중에 와야 되니까 3P. 그럼 세트를 묶고, 세트를 묶고, 2개 썼죠?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겠네. 몇 팩? 3팩까지. 전체 경우의 수는 7팩이 되고. 2개 더한 거를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확률을 구하시면 돼요. 유형 6으로 갑니다. 숫자별.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홀수가 와야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5P3이 되겠죠. 홀수가 온다는 거는 1의 자리에 3가지 중에 하나 잡아주고 나머지 2자리 오면 되겠지? 4P2 이렇게.
5개 해보시고요. 선생님이 푸는 유형에 맞춰서 유형을 푸세요. 앞에 풀지 말고. 지금 설명한 유형으로 쭉 풉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 7로 가시면 경우의 수, 수영도 얘기고요. 요런 조건 같은 경우는 외워줍시다. 많이 나옵니다. A1, A2, A3에 1, 2, 3을 배열할 건데 자기 자리에 자기 숫자가 오지 못하는 거는 2가지밖에 없어요. 4개를 4숫자로 가면은 9개. 5개를 5숫자로 가는 게 안 되는 게 이제 이게 44개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딱 여기까지만 많이 나오잖아. 1, 2, 3, 4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4개의 상자와 4개의 공이 있습니다. 각 상자마다 공을 임의로 하나씩 넣을 때 어느 하나도 일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1, 2, 3, 4번에 적힌 상자에 공을 넣을 건데 1번 공은 여기다 넣지 않고 2번 공 각각 상자에 넣지 않는 거야. 몇 가지야? 9가지. 외우죠 그랬죠? 9가지. 분모는 어떻게 돼요? 그거랑 상관없이. 몇 팩? 4팩이겠지. 공 4개를 순서대로 넣는 거니까. 4, 3, 2, 1, 9. 이렇게. 수용도로 나눌 줄 알죠, 우리가? 근데 요런 정해져 있는 어떤 세팅 값은 암기해서 빠르게 문제를 풀자 이거죠. 자, 나머지도 해보고. 세 명이 세 자리를 간다 그러면은 2가지. 4명이 가는 건 9가지. 5명 가는 거는 44가지. 좀 빠르게 이제 풀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455번 같은 경우에 처음 자리와 같은 자리에 앉는 게 3명밖에 없대요. 그러면 그 3명을 골라야 되잖아. 얘는 지 자리에 앉고 나머지 애들은 다 다른 자리에 앉으라는 얘기잖아. 그게 몇 가지라고? 3명이 세 자리를 앉는데 자기 자리를 앉으면 안 돼. 몇 가지? 2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 이제 분모는 뭐가 돼요? 6팩 이런 식으로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직순열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원순열이나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여기다 적용이 된다. 원탁에 앉는다. 그럼 전체는 5팩분에 A, B가 이웃해서 앉는다. 하나, 둘, 셋, 4명까지. 그러면 5팩에 4팩이죠. 2가지 더. 이런 식으로 원순열 개념이 들어갑니다. 97쪽 해보시고 이 마주보고 앉는 거에 대한 포인트는 이제 원순열에서 마주보고 앉을 때는 이미 마주보는 거 배열 자체는 헤아릴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위치해도 얘네들은 항상 마주보게 되는 거니까 그냥 마주보는 애들을 배치해 놓은 상태로 직순열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야. 알겠죠? 엄마 아빠 마주본다. AUG 마주본다. 그러면 일단 얘네 먼저 마주보기 안 쳐. 그리고 경우의 수를 헤아릴 필요가 없다고. 마주보게 앉게 되면. 왜냐면은 자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마주보고 앉게 되는 경우의 수가 다르지 않다는 거야. 어디 앉아도 다 똑같아. 그래서 한 가지야, 한 가지. 그리고 나서 이제 BC는 이웃하라라고 했죠. 그러면 AG가 이제 앉는 순간 이건 원순열이 이제 끝난 거야. 헤아리지 않았으니까. 그럼 나머지 이제 직순열이 되고 AG가 이렇게 이웃할래, 이렇게 이웃할래, 이렇게 이웃할래, 이렇게 이웃할래. 몇 가지? 4가지. 이제 이웃하게 하나 이제 잡아놓으면은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시 이제 몇 가지? 4팩. 그리고 이웃한 두 놈이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꾸기 가능하죠. 2팩. 이거를 이제 원순열 전체인 7팩으로 나눈다. 마주 볼 때의 상황은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중복순열입니다. 자, 편지세통을 우체통 4개 중에서 의미로 하나 각각씩 넣을 때 편지세통을 서로 다른 우체통에 넣을 거다. 전체 경우의 수 자체가 뭐야? 세통을 우체통 4개에 넣을 거다. 첫 번째 편지를 넣는 거죠. 3의 4승이야? 4의 4승이야? 4의 3승이 되겠죠. 4의 3승을 편지 3통을 서로 다른 우체통에 넣을 거야? 4P3 이렇게 되는 거죠. 4, 4, 4, 4, 3, 2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고 한번 해버릴까? 자, 이어서 같은 곳이 있는 순열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C가 이제 2번 들어가죠. 6팩에 2팩 얘가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되고요. 양 끝에 모음이 온다. A랑 E 박아놓고 CHNC 하는 거지. 이 모음 2개 자리 바꾸고 나머지는 4팩에 2팩 이렇게 들어가겠죠. 6팩이죠. 6팩에 4팩에 2팩이죠. 652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 안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수열을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자, 오늘 가위바위보까지만 합시다. 가위바위보 할 줄 알죠? 가위바위보, 짱깽뽀 이런 거. 세 명의 학생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A만 이긴다. 일단은 3명이 다 다른 걸 낼 수 있어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A만 이긴다. A가 이긴다고 가정했으면 A가 뭘로 이길지만 정해주면 돼요. 이렇게 9분의 1이죠. 어느 한 명도 이기지 못한다. 라는 거는 무슨 얘기야 이게? 비긴다. 네, 비기는 상황이 2가지죠. 어떻게 비길 수 있어? 다 다른 걸 내서 비길 수 있어요. 다 다른 걸 냈어. 뭐야? 다 다른 걸 내. 3팩이죠. 그지? 다 다른 거 내는 게. 2번째는 다 같은 걸 내. 뭐야? 어떤 걸로 같을지 정하면 되는 거지? 3의 3승분의 3팩 곱하기 3 더하기죠. 그래서 2개 이제 더하시면 됩니다. 27분의 9니까 9분의 3이에요. 더하면 9분의 4. (4, 8, 2에서) 이번에 4명이 가위바위보를 할 거야. 4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면은 A만 이길 확률 3의 4승분의 A가 뭘로 이길 거야? 정하면 돼. 끝났죠? 어느 한 명도 이기지 못한다라는 비긴다는 얘기죠. 몇 명이야? 4명이죠. 4명이 비기는 확률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일단 단순하게는 모두 다 같은 걸 내면서 비길 수 있어요. 그게 뭐야? 그렇지. 모두 같은 걸 내는 게 몇 가지? 3가지. 근데 2번째는 모두 다른 건 아니죠? 달라야 돼. 어떻게 달라야 돼? 다 다름. 4명이 낸 게 다를 거야.
종류가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다를 것이다. 요거 이제 풀이를 해줘야 되는데 무슨 개념을 중간에 껴서 가는 게 가장 편할까? 중복순열? 중복조합? 어? 여기서 이제 나눠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나눌 건데? 분할이죠, 분할. 조를 짜. 몇 개 조로? 세 개 조로 짜서 각각 낼 걸 이제 분배하는 거야. 그러면은 4C, 2C1, 1C1. 조를 짜서 묵집바. 이렇게. 이러면 이제 다 다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가 합쳐지면 비기는 케이스가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5명일 때도 가능하다는 거죠. 분할을 쓰면. 311, 221.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풀고요. 채점 받고 기거하시면 되고, 숙제는 워크북 216번까지입니다. 216번까지 워크북 하시면 돼요.